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지금보다 5.3% 전격 인상됩니다. 가뜩이나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선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권은 전기요금을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법안이 통과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30도 안팎의 이른 무더위에 지난달부터 냉방기 가동을 시작한 숙박업계는 벌써부터 여름 냉방비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올라 올여름에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세 부담이 많이 가죠. 손님들은 일단 룸에 들어와서 더우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어컨을 트실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지출이 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전기요금이 전체 지출의 3에서 40%까지 차지하는 PC방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고객들의 경우 요금 인상에 민감한 데다 고객들이 이탈할까 전기를 아끼지도 못합니다. PC방은 열기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켜놓긴 하거든요. 거의 풀 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와 가스 요금은 4인 가구 기준 각각 3,000원과 4,4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와 가스를 많이 쓰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발전량에 따른 차등 요금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개 중 29개가 위치한 충남도는 전체 생산 전력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가뜩이나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도권과 똑같은 요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며 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오염 물질과 송전선로에 의한 건강 피해라든지 집가 하락, 재정권 행사 제약, 환경 피해 등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량이 없는 수요 지역과 같은 전기요금 비합리적인 구조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 법안이 지난달 법사위에서 심사가 보류돼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요금 분담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북에서 소, 돼지 등에서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인접한 충남도가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양돈 전국 1위, 한유구 전국 4위의 사육지역으로 구제역 발생은 재난과 같다며 발생 지역 방문 금지와 농장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선제적인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농장들과 천안은 직선거리로 7km로 가까워 농림부는 충남과 대전, 세종 등 9개 시군에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구제역은 백신을 맞아도 발병할 만큼 전염력이 강해 농가들이 초긴장 속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서산시가 회의를 갖고 재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미만이면 예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국토부와 충남도, 서산시는 사업비와 운영비 절감을 협의해 532억 원인 사업비를 줄여 재추진해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고북면과 해미면 일대 공군 활주를 활용해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와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서산공항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신규 임용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지난 근로자의 날에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청장이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떠났다, 장관이 빈소를 찾아 위안이 됐다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A 근로감독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우리 곁을 떠났다. 장관과 타 지역 지청장, 직장협의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고 유족과 직원들의 위안이 됐다.
최근 숨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신규 근로감독관 A씨의 죽음을 두고 천안지청장이 사내 게시판에 남긴 글입니다. 이 같은 글은 비상식적이라는 직원들의 비판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지청장으로서 뭐 직원을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방식을 의도로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아산시 인주면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사망 직전까지 담당 민원인이 직무유기 혐의로 자신의 직장 상사인 지청장과 과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은 방어막이 돼야 할 천안지청이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 처분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2달여 동안 올린 업무 결제만 1000여 건이 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운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저 진짜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300개 정도 돼요. 이거는 학대입니다. 이건 학대고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인 괴롭힘이라고 볼 정도로 이건 1001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에 대해 지청장은 A씨가 신규 감독관임을 고려해 남들의 절반 수준으로 사건을 배당했으며 악성 민원인의 고소가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본질이 왜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청장의 글에 대해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직원들의 일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표현을 썼고 빈소를 찾아준 사람들의 감사하는 뜻에서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원인이 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할 예정이며 숨진 A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에도 전 여자친구의 직장과 부모의 집에 수차례 선물을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연지법 오명희 판사는 한 달간 교제했던 30대 여성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B씨의 직장과 부모의 집에 꽃과 선물을 수차례 보내고 25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36살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연락 거부를 요구한 여성에 대한 스토킹 처벌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고법 송석봉 부장판사는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돼 있던 내연녀와의 불륜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남편을 협박한 혐의로 35살 아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한 뒤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획보도 소멸위기 해법은 없나? 오늘은 소멸위기를 당당히 극복한 한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공주시 신풍면에는 폐교와 농촌 빈집으로 한때 전국 7대 공포체험장으로 유명세까지 탔던 유령마을이 있었는데요. 고향의 쇠락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출향인사가 이곳을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지중해 풍차마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폐교한 공주시 신풍면 언덕에 펼쳐진 신풍중고와 인근 마을 6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지중해풍의 풍차마을입니다. 이곳은 학교가 폐교되면서 지난 18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흉가체험과 공포체험,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칫솔과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을 일군 강현복 회장은 인생 후반을 고향을 살리는 데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300억 원의 사재를 털어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온 풍차와 돔하우스로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을 재현해 고향에 선사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산토리니를 꿈꾸면서 항상 그런 것을 만들고 싶은 어떤 꿈을 키워왔습니다. 고향에 이제 늦게나마 산토리니를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에는 수익성보다 공익성, 지역 사회화의 상생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일단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19채의 돔하우스는 농촌 숙박 체험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활용하는 장터, 브런치 카페,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건물을 첨단 기자재로 리모델링해 지방의원 연수시설, 체험교실 등을 만들었는데 모두 폐교사와 문 닫은 교회 등 고향의 콘텐츠를 되살렸습니다.
농촌이 소멸되면서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항상 와서 편안하게 뛰어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폐교와 빈집이 생태호수까지 갖춘 지중해 마을로 되살아나면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 창출도 기대됩니다. 고용 창출도 지역 재무 우선으로 해주겠다. 특산물 같은 경우도 이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소멸해가는 고향의 아픔을 마음에 간직한 출양 인사가 쇠락한 마을을 소생시켜 사람들의 행복과 쉼을 나누는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홍성과 대전, 금산, 보령과 부여 등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권 지자체에 대해 피해 복구비 38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성에는 302억이 지원되고 대전 서구 35억, 금산 7억, 보령 22억여 원, 당진 12억여 원 등 대전, 충남 5개 시군의 국비와 지방비 등이 지원됩니다. 산불로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반파된 이재민들을 위해 주거비 109억 원이 지원되고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며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창고 복구비 21억 원 등이 피해 복구비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충청권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1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건에 비해 34% 증가했고 특히 올해 충남의 폐업 신고 건수는 76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충청권 신규 등록 건설업체는 537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15곳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제자를 도와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따게 하고 대학원까지 진학시킨 참 스승이 있습니다. 천안 나사렛대 강지연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헬렌 켈러를 길러낸 설리번 선생님처럼 제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살핀 강 교수를 스승의 날을 맞아 김세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안 나사렛대학 임상병리학과 실습실. 작은 탱크로 불리는 강지은 교수는 임상병리사 시험을 앞두고 혹독할 정도로 제자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때론 힘들어하지만 11년 연속 모든 학생이 자격증을 따내도록 지도한 강 교수의 깊은 속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 4년 전 제자로 받아들인 자폐성 장애를 가진 최인영 씨입니다. 난관이 예상됐지만 뛰어난 암기력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산 건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수업과 실습 이탈도 잦았고 소통도 쉽지 않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 교수는 결코 낙오시키지 않겠다며 맞춤식 강의와 지도로 하나씩 극복해 국가고신 임상병리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시켰고 올 2월 졸업장도 따냈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잘 따라와 줬어요. 하지만 인영 씨는 또다시 냉정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자격증을 갖췄지만 장애가 걸림돌이 돼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강 교수와 인영 씨는 고민 끝에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춘 만큼 연구직의 재능을 발휘할 것을 판단해 대학원 진학을 권유했고 인영 씨도 늘 자신을 성장시켜준 스승이기에 강 교수가 밝히는 등불을 따라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제가 잘할 수 있었기에 그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수는 인영 씨가 9월 석사 입학을 앞두고 뒤처지지 않도록 논문과 실험 실습 등 예비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로 결심한 강 교수는 제자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희망의 증거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정체된 사회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처럼 도전하기를 바라고요. 이겨내기를 바라요. 이겨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충청권 각 교육청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교원 237명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도내 995명의 교원에게 정부 포상,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세종교육청은 지난 12일 스승의 날 기념식을 미리 갖고 교원 79명에게 표상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제24대 병원장으로 조강희 재활의학과 교수가 3년 임기로 취임했습니다. 조강희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따뜻한 진료와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중부권 최고의 암병원 신축 등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비해 오늘부터 17일까지 대전 119 특수대응단 특수구조훈련센터에서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본부는 실제 차량을 활용해 차량 부위별 유리 파괴법과 에어백, 고인목, 공합지제 등을 이용한 차량 안정화 방법, 유압 장비를 이용한 차량 내외부 인명구조 등 상황별 인명구조 훈련을 벌였습니다. 대전시가 여름방학 기간 시청과 산하기관에서 행정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95명을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7월 3일부터 27일까지로 시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등 19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만근시 약 1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청년 포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다음 달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